안녕하세요, 김산입니다. 그동안 너무 영상을 오래 쉬면서 많은 분들이 제 이메일이나 채널 댓글로 뭐하냐, 졸업하더니 왜 아무 말도 안 하냐, 이런 댓글을 남겨주셔가지고 메일의 문의 내용들을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 일단 저는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 정말 잘 지내고 있고요. 학교를 다니면서 제가 회사에서 했던 역할과 졸업할 때쯤 해서 제 역할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졸업하고 난 다음에 그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정말 정신없는 시간들을 보냈고, 지금은 또 다른 일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굉장히 바빴다라는 일단 말씀을 드리고, 이번 시간에 제가 정리해야 되는 질문들을 한번 미리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제 채널 영상과 제 이메일로 연락을 주셨던 분들이 남겨주신 그런 댓글들이에요. 아마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MBA 진학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일 테고, 그러면 학교를 졸업했더니 어떻게 됐냐라는 졸업 후에 일상과 그다음에 커리어라든지 가정에서라든지 그런 생활이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 등록금을 내고 학교를 다닐 때 자비로 내는 사람과 회사에서 지원을 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차이가 생겼냐라는 질문도 있었고요. 2년이라는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고 졸업하고 난 다음 그냥 그걸로 끝인가요? 이렇게 이런 질문도 주신 분이 계시고요. 제 개인의 신상에 대한 질문을 해주신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이 질문들에 대해서 한번 일단 답을 해드리고, 그동안 쌓여 있었던 시간에 대해 한번 정리를 하는 영상을 지금 찍으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이었죠. MBA를 졸업하고 나니까 너는 어떻게 바뀌었니? 너의 생활은 어떻게 달라졌니? 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커리어적인 측면과 제 사생활적인 측면을 나눠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 커리어적인 측면에서 보면 MBA 입학을 할 때의 상황과 MBA 졸업을 할 때 즈음의 상황과 그리고 졸업하고 난 다음 지금의 상황이 다 달라졌습니다. MBA 입학을 할 때에는 당연히 하던 일을 하고 있었고, MBA를 하는 중에는 이 회사 안에서의 또 다른 기회가 생겨서 그 기회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 다음 회사로 가기 위해서 잠깐 쉬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변화들이 제가 MBA를 했기 때문에 회사에서 다른 역할을 맡았고, MBA를 했기 때문에 다른 회사로 이직을 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가 학교에서 배웠던 거를 가지고 업무에 적용을 하고, 학교에서 배웠던 거를 가지고 면접 볼 때도 적용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새로운 기회들을 잡는데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지금은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물론 학교에서 배웠던 내용도 되게 중요한 저의 성장 동력이 됐던 건 맞는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학교에서 만나고 교류하는 사람들, 이제 재학생뿐만 아니라 1학년으로 입학을 하게 되면 2학년 선배들이 있겠죠. 그리고 2학년이 되면은 그 밑에 1학년 후배들이 있겠죠. 그러면 제가 학교를 다니는 그 2년 동안 저의 일단 직접적인 네트워킹 할 수 있는 인맥은 3년치가 되는 거죠. 선배, 동기, 후배. 이렇게 되니까 거의 이런 말 600명이에요. 물론 600명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되게 쉽게 그 컨택할 수 있는 인맥이 600명이 된다는 소리고, 또 그 위, 그리고 그 아래로 생각을 하게 되면 더 많아지겠죠. 이 사람들을 일일이 다 알지 않아도 되는 게, 그 중에서 나에게 특별한 자극을 주고, 새로운 영감을 주고, 이걸 해봐야겠네? 저 사람은 저걸 하네? 이런 식으로 계속 모티베이션을 주는 사람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왠지 자석처럼 끌려서 계속 관계를 가지면서 교류하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좀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겠다. 좀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일을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이런 동기부여를 계속 받는 게 학교의 사실 커리큘럼보다는 더 중요한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그렇게 되기 위해서 행동거지에 좀 신경을 쓰려고 하는 편이죠. 그리고 MBA 졸업하고 난 다음에 너의 변화의 사생활적인 부분은 이제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될 텐데, 일단 저는 통학을 하지 않고 어지간한 시간들을 다 원격 수업을 했기 때문에 시간이 극적으로 많이 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찌됐건 저녁에 저는 주로 월화 목금 수업을 들었으니까 이 월화 목금 수업 시간, 저녁마다 3시간이죠. 이 3시간이라는 시간이 저에게 다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저는 지금 애들 숙제 가주는 것도 하고 있고, 집안일도 하고 있고, 또 읽기도 하고, 글도 쓰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생활이 널널해졌다라고 하기는 좀 힘들고, 원래 빡빡했던 그 생활의 항목들이 다른 것들로 다시 빡빡하게 채워졌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수업을 하다가 수업을 이제 안 하게 됐다고 해서 저녁에 술 마시고 다닌다거나 널브러져서 유튜브를 보고 있다거나 이러진 않고, 그 시간의 밀도를 다른 아이템들로 다 채워서 생활을 하려고 애쓰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졸업하고 난 다음에 한 7, 8개월 되는 그 시간 동안 제가 채웠던 것들, 그래서 이루어낸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졸업하고 난 다음에 학교에 쓰던 그 수업 시간이 나에게 다시 생겼다고 해서 생활이 여유가 있어진다거나 널널해지지는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 학교에 입학을 할 때 자비 등록 트랙과 회사 지원 트랙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영상이 달렸던, 아마 그걸 보시고 질문하신 분 같은데, 이거는 사실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당연하겠죠. 수업료의 출처가 다르다고 해서 내가 받는 수업의 커리큘럼이 달라지진 않으니까. 다만 회사에 지원을 받게 되면 너 학교 가서 놀지만 말고 회사에서 나한테 투자를 하는 거니까 공부 많이 해서 성적을 잘 받아와. 그리고 그렇게 공부한 거를 현업에 적용을 해서 퍼포먼스를 만들어내 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성적이 B인가 이상이 되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지간하면 B 걱정은 안 해도 되고, 그냥 돈만 회사 돈이냐 내 돈이냐, 저 같은 경우에도 제 돈은 아니죠. 대출 받아가지고 다니는 거고, 대출 이자를 계속 내고 있기 때문에 4학기치의 이자를 내고 있습니다. 회사 지원을 받았다고 해서 학교에서 뭔가 다르냐? 다른 거 1도 없고요. 그러면은 뭐가 다르냐 해서, 내가 내 돈을 내고 학교를 다니게 되면 내가 나중에 다 갚아야 되는 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나의 부채가 되는 거고, 이걸 어떻게든 빨리 ROI를 뽑아야겠다, 내가 여기 투자한 거에 대한 효용을 뽑아야겠다라는 생각을 늘 하게 돼요. 적은 돈이 아니죠. 이 돈을 나에게 투자를 했고 나의 시간을
쏟았기 때문에 이 투자에 대한 리턴을 어떤 방법으로든 확보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매달 이자가 나올 때마다요. 제가 예전에 다녔던 회사들도 그렇고 다른 친구들을 봐도 그렇고 회사에서 투자를 받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특정 기간 3년이 됐든 5년이 됐든 그 시간 동안에는 다른 회사로 갈 수 없다, 이런 조건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강제력 구속력은 없다라고 하는데 더 이상 3년이 됐든 5년이 됐든 그 기간 동안에는 다른 회사로 이직하지 않겠다, 학교에서 배운 걸 가지고 이 회사에 기여를 하겠다, 이런 느낌으로 이직하는데 약간 제약이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차이만 제외를 하면 자비든 회사의 펀딩을 받든 큰 차이는 없다라는 말씀을 우선 그분께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이제 자비로 다녔잖아요. 근데 회사의 펀딩을 받는 다른 직원분이 계세요. 제 친구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던데 이런 경우가 생기면 되게 좀 애매해집니다. 내가 회사에서 지원을 받아서 학교를 다닌 게 아니고 내 돈을 내고 학교를 다니는데 졸업을 했는데도 그 회사에 계속 머물러 있다면 이게 기분이 약간 이상해지거든요. 나중에 좀 다른 영상에서도 이야기할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이 친구는 어차피 회사 돈을 받아서 회사를 더 길게 다닌다는 ROI 측면에서 맞죠? 회사를 짧게 다닐 거를 길게 다니면 그만큼 연봉을 더 길게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손해볼 게 없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내가 회사에 내 돈을 내고 다닌 그 MBA를 가지고 이 회사에 계속 있다, MBA를 땄다고 연봉을 주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되면 약간 이게 애매해지더라고요. 근데 그 두 다른 케이스가 같은 회사에 다닌다, 더 애매해지는 경우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 친구랑 저랑 만나서 밥을 먹다가 그 얘기가 나왔는데, 똑같이 이건 좀 약간 자괴감이 든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럴 거면 내가 회사 지원을 받았지 왜 내 돈 내고 다녔을까라는 이야기를 이제 주거니 받거니 했었었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회사 펀딩이든 내 돈이든 커리큘럼이랑 졸업하고 난 다음에 아무런 차이가 없지만 그 ROI를 따져보면은 약간 현타가 오기 시작하는 시점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로, 졸업하고 난 다음에 학교와의 교류가 있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고려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의 광호막, 광고홍보 마케팅의 직무방에 작년 회장을 했었기 때문에 그 윗대의 회장님과 현재의 회장님 그리고 내년의 회장님과의 교류가 계속 있었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졸업을 하더라도 학교의 사람들과 계속 정을 두는 거죠. 또 이제 저는 여기저기 동아리나 직무방이나 이런 데 들어가 있는 게 좀 있어가지고 졸업하고 난 다음에도 주말에 와이프 눈치를 보고 허락을 받아서 이렇게 기웃기웃거리고 있는데, 거기 가면 감사하게도 제 영상을 좀 이렇게 보셨던 분들이 입학을 많이 해 계세요. 그러면 다들 이제 와서 인사하는데, 저는 모르죠. 근데 이제 댓글에 닉네임 있잖아요. 제가 누구라고. 어쨌든 이제 그런 식으로 저희 네트워크랑 저랑 연이 닿은 분들이 꽤 계속 생기게 되는 거죠. 이거 되게 좋더라고요. 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도 학교와의 교류가 있나요? 라는 부분은, 졸업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정 금액의 수업료를 내고 르네상스 프로그램이라는 졸업한 학생들이 재학 중인 학생들과 같이 수업을 들으면서 똑같은 과제, 똑같은 수업, 똑같은 시험을 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기는 한데, 그거 말고라도 학교에서 만들어져 있는 여러 가지 직무방 동아리들의 활동을 통해서 내가 하려고만 하면 그분들과의 네트워크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광호마의 회장이었던 것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가보면 졸업하신 분들도 나오시는 분들은 계속 나오세요. 그러니까 그 네트워크, 그 플로우, 그 컨텍스트에 계속 있기 위해서 계속 나오세요. 근데 안 나오는 분들은 학교 다닐 때도 안 나왔는데 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안 나와. 이건 이제 없는 거죠, 교류가. 그렇기 때문에 자기 학위에 따라서 네트워크 교류를 계속 할 수 있다. 심지어 시험까지 치고 과제를 하면서까지 학교의 수업을 들을 수도 있다라는 것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제 졸업하고 난 다음에 학교 졸업과 무관하게 너는 어떻게 성장했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아마 제가 하도 이것저것 하고 다니니까 그런 질문을 궁금해서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유튜브에 영상을 많이 찍어 올리다가 최근에는 브런치에다 글을 엄청 써 올리는 걸로 방향을 좀 틀었고, 브런치에 써서 주제를 정하고 그걸로 영상을 찍어야겠다라는 걸로 좀 스탠스가 바뀌었어요. 원래는 영상으로 막 찍어 남긴 다음에 그 영상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브런치로 옮기고 그 브런치에 있는 내용들을 잘 추려서 책을 내보자라는 컨셉으로 유튜브를 시작했던 건데, 그게 아니고 일단 브런치에다 생각들을 다 정리를 해서 올리고 그 중에 에센스를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보고, 또 그 중에 괜찮은 거는 책으로까지 한번 엮어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걸로 바뀌어서 최근에 브런치에서 글을 많이 쓰고 있고, 그랬더니 감사하게도 저한테 원고를 요청하시는 분들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글도 좀 기고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다니면서 학교에서도 하는 공모전이랑 프로젝트도 많이 지원했었거든요. 팬데믹이라는 그 특수한 시기에 있었던 그 학교 구성원들의 경험을 엮어낸 책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저자로 들어간 거죠. 고려대학교 출판원에서 엮어낸 책에 제가 공저로 들어간 책을 한 권 썼고, 골프 에세이를 엮어낸 책이 하나 있는데 그 책에도 제가 공저자로 에세이를 하나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제가 단독으로 써낸 책은 없었지만 학교를 다니는 동안에 여러 가지 공모전이라든지 액티비티들에 많이 참가를 했었고, 그 동력을 가지고 여러 가지 원고 작업을 하고 있었었고, 그래서 그 원고 중에 하나가 제가 참여한 책이 하나가 나오고, 그리고 머지않은 시기에 제가 에세이 작가로 참여한 책이 또 하나가 출간되게 됩니다. 그러면 제 이름이 들어간 책은 총 4권, 착한 이기주의, 생존 다이어트,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책,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세이 책, 이렇게 4권의 제 이름이 올라가게 돼서 정말 뿌듯하고, 그리고 이런 출판의 그런 기쁨을 계속 누릴 수 있도록 브런치에 제가 지금 생각나는 것들 다 적고 있어요. 아무래도 영상 만드는 속도보다는 글 쓰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택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났더니 40이라는 그 문턱을 넘어서서 40의 그 존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제가 쉬는 동안에 뒤적뒤적 하던 책, 제로 투 원이라는 피터 틸의 책 있잖아요. 거기에 제일 뒷부분에 보면 시간이 흐른다고 미래가 오진 않는다라는 문장이 있어요. 그래서 책을 처음부터 읽으려다가 그 마지막 문장 하나 보고 책을 덮고 생각을 곱씹게 되었는데, 벌써 40이 접어들어서 딱 50%인 것 같은 왠지 느낌이. 이 시점에서 지금까지도 파이팅하면서 살았지만 지금부터 한 10년 정도는 인생의 정말 중요한 시기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시점에 나는 MBA를 했고 열심히 다녔던 회사에서 더 열심히 다녀야 하고 성과를
만들어내야 하는 회사로 이직을 하고 또 크리에이터로서 책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글을 많이 생산해내고 있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저의 브랜딩과 퍼포먼스에 많은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너무 재미가 있어요. 그동안에 영상을 못 올렸던 그 한 3, 4개월 되는 그 시간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MBA를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압축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이거 말고도 저한테 궁금한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 많이 없으시겠지만 뭐 학교라든지 회사라든지 아니면 커리어라든지 커리어 컨설팅도 얼마 전에 했었었는데 그분한테도 많이 도움이 됐다고 하니까 되게 뿌듯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래도 자격이 최소한의 자격이 된다는 것에 되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향력을 더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으로 그동안에 추억이 살았니라고 했던 분들께 제 소식이 조금이라도 전달됐으면 하고 또 댓글로 많이 남겨놓으셨던 메일로 많이 물어보셨던 거에 대한 궁금증이 좀 해소됐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코로나 또 난리인데 건강 관리 조심하시고요. 여러분들도 저도 되고 싶은 대로 되실 겁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김선이었습니다.